안녕하십니까. 전기차를 거주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 전익남이 거의 첫 번째로 리뷰를 하는 차 같은데,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는 바로 모델 Y 주니퍼입니다. RWD고요. 한 일주일 정도 빌렸습니다. 리뷰하려고 빌린 건 아니고, 네, 어떤 분께서 제 뒤를 이제 받아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대차로 받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각서로 바로 모델 Y 리뷰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제 어제 좀 타봐가지고 대략적인 이 차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를 탔으면은 적응하기 좀 쉬운 부분도 있고 판단하는 게 좀 빠르죠. 일단 지금 차를 타고 있으니까 승차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테슬라의 승차감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게 주니퍼가 된다고 해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바뀐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테슬라 그 특성, 테슬라의 특성이란 무엇이냐면은 좀 독일차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현대기아 쪽에 SUV 뭐 이렇게 타셨던 분들이면은 좀 적응이 안 되실 수도, 그건 아니죠. 그냥 좀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좀 물렁물렁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니까 그런 쪽 위주로 승차감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테슬라 승차감은 독일 쪽에 좀 가깝습니다. 이 노면에 뭐가 있는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읽히게 승차감 셋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대기아의 좀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이 무엇이냐, 이 바닥에 무언가 있는데 이게 뭐였지 할 정도의 그런 물렁물렁함, 스프링이 거의 다 뭐 풀려있는 듯한 느낌, 그냥 좀 출렁출렁한 그런 느낌.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차들만 많이 타셨으니까. 하지만 테슬라는 그거랑 좀 다르다. 주니퍼도 그렇고 하이랜드도 마찬가지인데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다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그 느껴짐이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거냐, 좋게 느껴지냐, 이거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새삼스럽게 주니퍼 돼가지고 좋아진 거는 아니고요. 모델 Y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중국산 차량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모델 Y RWD 여기에 들어갔던 서스펜션이 기존의 미국산 모델 Y에 들어가던 서스펜션하고는 좀 다르게 스프링이 좀 풀려있는 듯한 그런 쪽으로 셋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좀 이런 성향을 보여주긴 했는데, 주니퍼는 그거보다는 좀 좋은 느낌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식별로 따져가면 이제 제 차는 20년식이 않습니까? 미국산 롱레인지도 조금씩 개선이 되긴 했는데 거의 19, 20년도 이때 차 받으신 분들은 거의 날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차들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승차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히다. 바닥에 뭐가 있는지 다 그게 느껴져요. 그게 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느껴지냐? 걔네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느껴지는데 콕콕 찌른다는 느낌. 야, 내가 여기 돌이 있어 바닥에, 여기 노면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게 다 느껴지는데 송곳으로 찌른다는 느낌. 근데 얘는 다릅니다. 뭐가 있기는 한데 좀 기분 좋은 그런 느낌? 여기 포트홀 있네? 포트홀이야 이게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20년식 모델 3 뭐 미국산 차량들 모델 Y도 마찬가지만 그냥 얘는 야 여기 포트홀 있어 하고 한 대 빡 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테슬라 승차감 특성 어디 안 간다. 그러니까 뭐 물침대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그거를 기대해가지고 승차감이 좋네 안 좋네 그렇게 따질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원래 테슬라의 특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네, 그리고 좀 설명드릴 게 가속 성능인데요. 모델 Y RWD도 제로백이 무려 5.9초입니다. 이게 싱글 모터인데 이런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스포츠카들, 네, 그런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타던 모델 3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당연히, 제 차는 4.5초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만, 이 치고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래도 국산 전기차 뭐 사륜 모델 말고 후륜 모델 특히 사셨던 분들에게는 야 이것도 정말 빠르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 아무래도 여기가 공도니까 제가 막 밟아보거나 그러진 않고, 제가 밟아봤을 때 그 썰을 그냥 좀 풀어드리는 쪽으로 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바로 전전 영상인가 이런 말씀 드렸죠. 네, 테슬라 타실 거면은 그리고 가족을 태웠고 누군가 태웠다라고 하면은 컴포트 모드를 쓰셔라. 왜냐, 예를 들어 표준 모드는 0단에서 10단계까지 악셀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컴포트는 한 0에서 100단계까지 있다. 굉장히 부드럽고 밟았을 때 훅 치고 나가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피칭 이런 쪽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델 Y RWD 그리고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좀 이거에 맞지 않습니다. 표준 모드가 20년식, 19년식 그때 모델 3나 모델 Y 이때 표준 모드랑은 좀 많이 달라요.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막 느리냐? 그렇지도 않고요. 20년씩은 그냥 밟는 순간 그냥 뒷머리가 탁 쏠릴 정도로 치는 정도,
그냥 조금이라도 밟으면 훅훅 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많이 정제가 됐어요. 그래서 20년식 모델 3 그리고 모델 Y 미국산을 막 악셀 반응을 0에서 10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면 얘는 그냥 표준 반응이 기본적으로도 0에서 한 50단계. 그렇다고 느리냐? 네, 그런 건 전혀 없다. 세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 네, 칭찬해 줄 만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좀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라면 되려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앞으로 계속 이거 타실 거면은 또 얘도 좀 성능이 또 좋은 차지 않습니까? 마력으로 따지면 거의 한 300마력 막 이런 차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표준 모드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옆에 동승자 태웠다고 막 컨버트로 바꾸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시 승차감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70도로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느낌 너무 좋습니다. 이 돌에 노면이 뭔가 있다 이런 거를 되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왜 여기를 선택했냐면은 여기가 영종도 주민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도로 포장이 그나마 여기는 지금 최근에 공사해가지고 괜찮은데 되게 안 좋습니다. 여기가 왜 이런데 포토홀이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포토홀도 있어. 특히 이런데 와 이거 부두두두 제 차였으면 두루루루 할 거를 잘 걸러줍니다. 무엇이 있는 건 알려주지만 기분 나쁜 거 있으면은 걸러주면서 좀 못 걸러주는 것들조차도 굉장히 순화를 해가지고 보여준다라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운행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좋다. 전혀 막 이게 성향이 약간 달라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건 다른 애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성능이 네, 진짜 많이 개선이 됐다. 특히 미국산 타시던 분들 이거 미국산 모델 Y 타시던 분들 이거 타면은 와 정말 야 차 바꾸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토파일럿을 켜고 있죠. 좀 눈치 빠른 분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전익남이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뭔가 알림이 왔다거나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오토파일럿 파지하는 게 지금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6시와 7시 사이 한 6시 반 정도 이렇게 토크를 걸고 이렇게 운행을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토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잡고만 있어도 오토파일럿이 유지되면 굉장히 좋겠죠. 최근에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 다 정전식이지 않습니까? BMW도 그렇고 굉장히 편하고 이게 좋은 거 맞아요. 돈도 그만큼 많이 들죠.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 때문이죠. 이 카메라 가지고 판단할 건데 굳이 막 전전식 그런 거 필요하냐? 난 보고 할 건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크를 걸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걸리죠. 네, 그래서 미국산처럼 막 오토파일럿을 유지 못한다 그런 분이 계실 수는 있어요. 계실 수는 있는데 저처럼 기본적으로 토크를 좀 주는 습관화가 되신 분들이 뭐 중국산을 넘어가신다 미국산에서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산 차량을 통해서 좀 긴 테슬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하시고 잘 운용하실 건데 처음 테슬라 접하신 분들은 뭐 BMW나 현대기아 이런 쪽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게 무엇인가 왜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운가 뭐만 하면 풀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시도로인데 되게 또 오늘따라 또 포장이 굉장히 잘 되는데 여기가 되게 그지 같은 굉장히 그지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포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울퉁불퉁한 면이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인간적으로 이건 좀 좋네요. 네,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추가된 게 이게 있죠. 감소 모드 보시면은 주행 설정 가서 감소된 모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뗐을 때 회생제동 표준이었으면은 이렇게 안 멈춥니다. 근데 표준이기 때문에 지금 감소된 모드이기 때문에 내연차 비슷하게 내연차 수준은 아니고요. 하이브리드보다 좀 강한 듯한 그런 느낌이 여전히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내연차 타다가 처음 전기차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브레이크 담력에 대한 이슈 사항이 있더라고요. 특히 모델 Y RWD부터. 물론 이 원인에 대해서는 막 이게 모터가 앞 뒤에만 있다, 회생제동이 다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가 중국산의 모델 Y RWD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보니까 약간 그때 중국산은 좀 달라요. 구형하고 좀 다릅니다. 이 담력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이 담력이 기존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초반에 좀 많이 몰려있다랄까요? 그래서 조금만 밟아도 이제 이렇게 좀 쓰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임시도로니까 한번 좀 표현하려고 할게요. 이렇게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은 막 맨 처음에 그 안 듣는 구간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 미세하지만 있어요.
미세하지만 있고 그게 무엇인 거 보니까 이게 전자식과 막 기계식이 넘어가는 그런 뭔가 이질적인 그런 감이 느껴지는 듯 하면서 안 느껴지는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밟아도 쓰는 거에 익숙한 그런 분들은 밟았을 때 살짝 브레이크 안 듣는 구간이 있네라고 말할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거기서 더 브레이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브레이크 밟는데 이 브레이크 성능 자체에는 크게 이슈사항이 없다. 오토뷰에서 뭐 테스트 다 해보셨죠? 이 풀 브레이킹을 했을 때 여기까지 내려 꽂는 그 미터, 그거 봤을 때는 기존의 하고는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 뒤에 누군가를 좀 태웠다, 울컥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감소된 모드를 통해서 이 테슬라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표준 모드 성애자이기 때문에 바로 표준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표준이 옛날 그 표준이 아니에요, 이게. 네, 제가 일부러 안 좋은 노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포장이 좀 이상하게 된 곳 이런데 이렇게 바로, 야 이건 삭제인데? 네, 제 차로 가면은 옆에 와이프 태우기 막 와 좀 그렇다 그런 것들 다 걸러서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모델 Y 주니퍼에도 이 주파수 감음형 댐퍼가 들어갔습니다. 하이랜드에 들어간 거, 이게 똑같은 댐퍼가 들어가진 않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기술이 들어간 댐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파수가 날아가는 것들은 이렇게 쿵쿵하게 만들어지고, 쿵쿵한 것들은 이거를 좀 좁혀주면서 그 간격을 좀 넓혀주는. 사실 전기차 되면서 차량 무게가 증가를 했고, 그 증가 무게에 따라서 이런 도로 노면 상태에 모든 노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좀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오토파일럿 유지하신 거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전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미국산 타다가 중국산 타면 이 오토파일럿 유지가 어렵다. 이것도 케바케다. 네, 이것도 케바케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앞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저속에서 주차할 때라든지 좁은 곳 갈 때 좀 유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테슬라가 그냥 만듦새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차가 오토파일럿 자꾸 이슈 있는 걸 저는 잘 모르겠고, HDA도 사실 제가 이 차 받기 전에 HD에 있는 차를 받았습니다. 네, 물론 최신은 아니라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 시내에서 물론 분기 가는 현상, 이거는 제가 좀 까도 되죠. 시내에서 오토파일럿을 좀 쓰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슈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5년 동안 시내에서 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알아요. 어떤 식으로 갈지 다 압니다. 그런 것이 적응된 상태에서 오토파일럿 쓰면은 정말 안전하게 좀 운영하실 수 있고, 이건 진짜 뭐 감이라서. HD, 물론 이게 HD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그냥 가거든요. 이런 데 안 갑니다. 교차로도 좀 주의해야 되는 교차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까지는 주의를 안 하셔도 되는 교차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타보시면 압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테슬라에 대한 믿음,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죠. 그런 거를 좀 경험하시면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0도로 달리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와, 너무 좋다. 너무 그 고급진, 그 독일차에서 보이는 그 고급짐, 이거면은 누가 타도 태우기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은 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분깃도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깃 같은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좌측 갈까? 아닙니다. 얘는 무조건 우측으로 갈 거예요. 옆으로 가려는 사람 없으시니까 그냥 냅둘게요. 깜빡이 켜신 분이면 제가 앞에 가가지고 좀 비켜드릴 건데, 어차피 뒤에 계신 분들도 직진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하드웨어 4 그리고 라이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빠른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비가 이건 확실해. 제가 똑같은 조건을 여기 정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저 와이프가 이제 출산하기 전에 드라이브, 영종 드라이브 엄청 많이 했는데, 제 거의 코스입니다. 드라이브 코스예요, 지금 가는 데가. 이전비 절대 안 나옵니다. 126이 나왔다? 아까 시작할 때 리셋도 안 했죠. 아까 300 나온 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와, 300으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당연히 300 뜨죠. 이 공조를 돌려놓기 때문에. 근데 126까지 떨어진다.
얘는 SUV인데 그만큼 테슬라가 이 효율 같은 것들을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개선을 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춥습니다. 추워요. 제 차 22도, 물론 테슬라가 굉장히 빠방한데, 와, 이 힙펌 대단하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와, 이게 예전에는 현대기아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크게 이견 없습니다만, 부럽지 않습니다. 현대기아는 부럽지 않다. 그대로 갑니까? 네, 갑니다. 당연히. 안 밟았어요. 제가 이때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분기 좀 할까? 2로 하니까 좀 분기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3 정도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좀 줄여주는 거고, 물론 이게 줄기는 하지만 한 5년 동안 오토파일럿을 좀 운행해 본 결과 앞차가 어떻게 가냐, 그게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이것도 빨리 좀 해결했었으면 좋겠는데, FSD에 지금 몰빵돼 있고 오토파일럿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렇죠. 어차피 FSD에 다 몰빵할 걸 굳이 오토파일럿에다가, 네, 그런 짓 안 한다. 테슬라는 분기로 느껴지십니까? 네, 그런 거는 저는 못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모델 Y, 뭐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모델 3보다 작은 거 아세요? 뭔 소리야, 이렇게 큰데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위로는 큽니다. 모델3보다 큰데 이 좌우로는 모델3가 더 길어요. 모델3 시야보다 안 좋다는 느낌이 가끔 한 번씩 좀 들리긴 해요. 그래가지고 좀 어깨, 네, 이렇게 좀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물리적으로 보는 거 너무 좋아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 좀 그런 걸 선호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는 빈도가 있는데, 다만 하이랜드부터 적용된 부분이죠. 옆에 차가 있으면은 저기 이제 카메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네, 사실 현대기아 차 아무리 저가형 차도 다 들어있는 거, 이걸 안 넣어주는 건데 사각지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저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저거를 유리에다 집어넣고 하면은 이게 배선도 그렇고 좀 비싸게 먹힐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그냥 거기다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거 뭐다로 그렇게 하냐, 딱 그 느낌이죠. 아마 제가 장난건데 이거 다른 차들 엄청 많이 따라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돈 아끼는 게, 와, 근데 진짜 전비가 좋다. 전비가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 곳만 제가 골라다니는데 좀 까야 되는데 뭐 깔 게 없네. 깔 게 없습니다. 깔 게 없네. 뭐가 부족하지, 이 차는? 오토파일럿도 깔 게 없어요. 저 보시잖아요. 이게 제가 기존에 쓰던 습관으로 했을 때 얘가 문제가 있었냐, 풀리는 거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막 하는데도 안 풀린다니까요. 야, 너 뭐 달았지? 안 달았어요. 저 그거 다는 거 굉장히 비추하는 사람이라서. 다만 이거 하나는 깔 수 있겠다. 네, 이게 없죠. 얘는 있는데 얘가 없다. 이 기어 변속하는 게, 이 물리적인 이게 좀 빠진 게 좀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 어떨 때? 주차할 때. 이게 자동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이 스티어링 휠을 좀 꺾으면은 이게 후진으로 바뀐다든지 전면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뜹니다. 근데 불편해요. 불편해. 특히 이 기어 가지고 막 와리가리 치면서 정말 빠르게 기어 변속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이거 답답한데, 이거 테슬라가 이거 자동으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좀 기대했는데 별론데, 네, 하실 수가 있는데 불편하다. 이거 익숙해지면 좀 편해질까요? 네, 이런데도 잘 가요. 이런 데는. 네, 제가 알죠, 이런데. 그래서 뭐 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은 어차피 쓸모가 없으니까는 별로다. 그것도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거는 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60도로인데 도로가 굉장히, 이런 말이 되나? 그지 같습니다, 진짜. 특히 1차선 나는데 2차선은 진짜 그지 같아요, 여기. 하필 오다가 테스트해야 되는데 차들이 좀 많이 오네요. 차 좀 보내고 갈게요. 네, 전 이거 익숙해가지고 여전히 얘가 좀 적응이 안 됩니다. 와, 진짜, 와,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이다. 제가 와이프랑 드라이브 갈 때 여기 2차선 안 탑니다. 왜냐, 가면은 아주 그냥 난리 나요. 영종도 사신 분들 아시죠? 여기 어딘지 아실 겁니다. 여기를 구형 모델 Y나 모델 3 가지고 오면은, 와, 그냥 허리 마사지, 자동 허리 마사지, 허리 나갑니다. 근데 이 정도면 굳이 1차선 안 가도 되겠네. 아니, 이게 뭐 영상을 찍으면서 이것저것 말씀드려야 되는데 승차감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전비가 좀 안 좋아졌네요. 아무래도 오르막길이라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게 트랙션 컨트롤 모드, 미끄러운 노면일 때, 그리고 오프로드 어시스트 이렇게 있는데, 오프로드 어시스턴트는 모델 Y도 있었고 이번에 추가된 게 미끄러운 노면 모드입니다. 이거 보면 어떻죠? 눈, 얼음, 젖은 도로, 비 올 때 이거 쓰시면은 트랙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이렇게 좀 쓰시는 거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이 지금 한 44, 이 정도입니다. 타이어 테슬라 추천 냉간 42,
네, 근데도 이런 승차감 보인다? 만약에 난 40이 냉간이 좀 과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 좀 공기만 빼도 됩니다. 한 40 정도까지는 막 전비가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저기 계신 분도 1차선 가네. 여기가 굉장히 안 좋은 도로거든요. 근데 안 바꿔도 될 만큼 많이 좋았습니다. 야, 좋다. 좋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서머 타이어 아니고 금호의 마제스티 9 EV T1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사계절 타이어로는 승차감인 쪽에서 좀 괜찮은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찍을 때 한 중간쯤에 말씀을 드렸죠. 표준 모드가 옛날 그 표준 모드하고는 많이 다르다. 컴포트와 표준 그 사이다. 하지만 밟았을 때 확 나가는 것은 표준이랑 똑같다. 네, 이 정도면은 누구 태워놓고 컴포트 가실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범프 좀 대각선으로 넘어볼까요? 이런 저속에서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돌 때나 말 때나 괜찮네. 뭐랄까, 모델 3랑은 다른 SUV다 보니까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형의 그 날것을 좋아하시던 분들에게는 약간 부족하실 수 있다. 근데 이건 SUV지 않습니까? SUV라는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세요. SUV 아닌데 막 스포츠카처럼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오토파일럿 파지법을 한번 좀 익혀야 된다. 왜 익혀야 되냐? 잘해야지. 그러면 제가 할 말 없는데, 그래도 테슬라 이 제조사가 이렇게 쓰세요 하고 만든 그런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좀 어긋나는 방법을 써놓고 좀 안 된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지금까지 좀 별로였는데 전익남이 쓰는 그런 스타일대로 운행을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뭐 괜찮죠?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손으로만 오토파일럿을 유지해야 되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전 이렇게만 하면서 이렇게 양손 잡아도 전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토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토크 걸리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양손 잡아도. 그래서 15초 지나면은 안 돼야 되죠. 근데 제 차는 잘 유지가 된다 라는 거. 아직까지는 미국산하고 이 중국산의 그 오토파일럿 차이, 현격한 그런 차이를 저는 좀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이게 너무 오토파일럿에 익숙해진 사람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 페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여기가 이게 이런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전 여기가 왜 이렇게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현지 주민으로서 저기 가면 갯벌만 보이거든요. 희한하네. 정말 수도권에 좋은 거, 훌륭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갯벌 보러 많이 오실까? 특히 여기가 갯벌 존입니다. 바다 중에서도 갯벌이 가장 많이 보이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30, 50, 70에서 승차감 테스트 했는데 뭐 100에서 어떻다 뭐 이런 거 굳이 봐야 됩니까? 100에서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둘기 모델 3 타도 좋아요. 네, 비둘기 타도 좋아요. 걔는 이 비둘기 모델 3가 이 고속도로에서 포장잘 된 곳은 세상 그런 좋은 차 없습니다. 진짜 바닥에 깔려가면서 노면을 읽으면서 와 진짜 와 네, 겁나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는 뭐 끌고 가봐야 뭐 의미 있습니까? 솔직히. 네, 이렇게 표준 모드 할 때 제 차로 이 정도 밟으면은 붕 나가고 동승자가 좀 불편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 모델 주니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그리고 중국산 차는 15초마다 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자주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잡고 다니면은 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안 잡으니까 좀 뜨겠죠. 그럴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처치를 하냐, 이게 예전에 중국산은 안 됐는데 지금 중국산은 된다고 합니다. 움직여볼 때 이 스크롤 되죠? 이게 예전에 안 됐는데 최근에 모델 Y RWD, 이거 중국산도 마찬가지고 하이랜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좀 스티어링을 잡으세요 이런 것들이 오시면은 난 잘 잡고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스크류 버튼을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은 된다. 음악을 올렸다가 낮췄다 하는 이런 조작만으로도 이 핸들을 잡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한다. 이게 안 됐다라는 게 사실 좀 네. 게다가 요새는 좀 이 카메라, 실내 카메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높아져서 좀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EAP가 없다 보니까 EAP나 FSD를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오토파일럿 킨 상태에서 좌회전 깜빡이 넣고 이렇게 하면은 토크가 굉장히 세게 걸립니다. 근데 되려 EAP랑 FSD를 사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꺾으면 좌회전하고 보면 이 토크가 굉장히 약해도 이 오토파일럿에서 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건 상태에서 이런 유지 같은 것들, 이 토크가 좀 약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FS EFP 사면 좀 세진다는 게 좀 재밌죠.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나서 네, 외관도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디자인이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게다가 좀 차가 많이 풀리고 있죠. 5월에만 6천 몇 대가 풀렸으니까. 그래서 뭐 색다를 건 없지만 뭐 전익남이 좀 보고 싶은 거 위주로 좀 볼게요. 네, 좀 미세한 거, 남들 안 해주는 거, 뭐 이런 단차가 좋아졌다 이런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네, 타이어 이슈 최근에 있는데, 제가 받은 타이어는 마제스티 9이고요. 그리고 이 썸머 타이어로 받으실 분들, 그 한국 타이어 거 받으신 분들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썸머 타이어가 좀 싫다, 나는 사계절이 좋다 하신 분들은 이 마제스티 9 순정 EV, 그리고 T1입니다. 그전엔 T0고, 그 말씀은 얘가 좀 더 개선이 된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온 거니까 전비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타이어 나오면은 지금 내본당 한 50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썸머는 좀 더 저렴합니다. 왜냐면은 다들 안 쓰려고 하니까. 전 좋은데 잘 이해가 안 가야 하지만, 아무튼 중고 장터에서 키워드 알림하셔가지고 이 마제스티 9 받으신 분들, 교체하시려는 분들, 그분들이 썸머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 뭐 CC2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은데, 그분들 캣 하셔가지고 갈아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게 없습니다. 머드가드가 없는데, 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머드가드가 필요했으면은 당연히 순정으로 달려서 나왔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 말이 뭐 틀린 거는 아닌데,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좀 느껴보니까 이 머드가드 안 한 거 너무 후회됩니다. 머드가드를 하시면은 적어도 여기 나중에 세차하실 때 여기가 막 뭐 돌빵대나 있고 막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 특히 더러운 게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신경 어마어마하게 쓰이거든요. 나는 신경 안 쓰신다 하시면 뭐 상관없지만, 네, 그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꼭 머드가드 장착하시고, 저 뭐 알리 거를 링크를 드리기는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정을 추천드립니다. 순정이 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 걸리는 거 아니냐 싶으실 수 있는데, 순정 제품들 만져보시면은 좀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이기도 하고, 또 기가 막히게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순정을 좀 추천을 드린다. 링크는 드리지만, 다만 이게 왜 알리 링크를 드리냐면은 순정이 계속 품절인 상태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좀 좋아요. 네, 몇만 원이고 알리발은 막 만원 막 그 가격에 살 수 있어가지고, 이거 뭐 가격은 비교 안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순정을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모델 Y는 왜 추천드리냐면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쪽 나와 있습니다. 어디? 여기가 모델 3보다 훨씬 더 나와 있어요. 이쪽이.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런데 돌빵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와닿으시려나? 딱보다 튀어야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쪽에 PPF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비싼 PPF 받거나 그러실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돌빵 맞으실 거니까. 네, 그나마 모델 Y는 이쪽 하단에 이 가니시라고 해야 될까? 얘가 가니신가? 아무튼 얘가 좀 검은색이라 티가 안 나는데, 모델 3는 얘가 바디 컬러 똑같습니다. 얘가. 그래서 티 엄청나. 특히 흰색 제 차 같은 경우. 그나마 모델 Y는 이게 좀 덜한데, 그래도 여기는 피해가시지 못한다. 여기 좀 보시면은 PPF 달려 있어가지고 뭔 테이프 붙은 거 마냥 그렇게 보이셔가지고 보기 싫을 수 있는데, 나중에 돌빵 나가지고 맨날 붓펜 칠하고 세차할 때 여기 막 더러워가지고 페인트 클렌저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분들, UC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분들,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PPF 박아 놓으시는 거 좋다. 야, 차는 소모품이지. 야, 이런 거 다는 거. 네, 저는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저 기준으로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네, 저같이 소모품이 아니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여기 PPF 다시고, 이제 머드가드 다시라. 그리고 뒤에도 달아야 되냐? 네, 뒷차를 위해서 다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네, 굳이 안 다셔도 되지 않을까? 달면 또 여기 달아야 되는데, 굳이 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차 보호하려고 지금 머드가드 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차를 위해서 네, 머드가드 네,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밖에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이거죠? 이거 이에서 뭐 공기 저항이 좀 좋아지고 이쪽에 잡소리 같은 게 좀 덜 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와이퍼에 여기 보이시죠? 저기 저 구멍, 저기서 워시하게 나옵니다. 네, 제 차 같은 경우에 그냥 다 뿌려버리고 난리 나는데 여기서 좀 뿌려져요. 그래서 좀 흩날리는 거를 좀 줄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드웨어 4.0 카메라. 제 얼굴 비치는데 제가 잠을 좀 못 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모델 Y 오너분들이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미세 소프트 클로징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이 닫히는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한 단계 닫을 때는 차가 안 닫힙니다. 근데 두 단계 살짝 이 정도만 하잖아요. 떼는 순간 미세 소프트 클로징. 이거는 사실 모델 Y 미국산부터 좀 적용이 된 내용이라서 뭐 색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테슬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좀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재질이 되게 좀 고급진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이게 만져보면은 고급스럽습니다.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그리고 이쪽에 네, 다들 아시는 지금 모델 Y 구형 오너들한테 핫한 라이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살짝 닫아도 이렇게 닫히는 게 이게 되게 좀 좋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거의 한 일주일은 더 탈 거긴 하지만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크게 업데이트 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짧게 2, 3일 정도만 타더라도 누구나, 특히 테슬라 오너라고 하시면은 그 누구나 그 차이를 느끼실 거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이게 단점을 찾아야 되는데 단점 아쉬운 것이 좀 억지로 좀 찾으면 좀 몇 가지가 나오기는 합니다. 일단 RWD 기존으로 스피커가 롱보다 약간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거. 근데 롱레인지 이상의 스피커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 RWD로 테슬라를 입문하신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막 이 스피커 별로네 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피커의 조이 깊으신 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의 영역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만, 보통 저 같은 일반인 분들이 느꼈을 때는 그 스피커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실 분 정말 안 계실 거고, 이제 롱레인지를 저도 이제 5년 탔었으니까, 특히 이제 제 차는 20년식이고 이 모델 3 중에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죠. 네, 스피커 숫자가 줄어들지 않은 거, 물론 하이랜드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만 그거를 타다가 이걸 트니까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있어요. 이 차가 방음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스피커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잘 들린다랄까요? 좀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확실히 기어 변속을 하는데 여기 기어 스톨크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 보니까 이거를 장착하는 모듈 같은 게 있던데 이건 좀 확인을 해보고 링크를 거든지 말든지 할게요. 여기에 기어봉 달리신 분들은 막 그런 식으로 주차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테슬라가 8km 이하에서는 뭐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그냥 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했을 때 이 주차할 때 정말 빠르게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데, 얘로는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 그게 아쉬운 부분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EAP나 FSD를 샀을 때 그걸 제대로 써먹기 어렵다라는 거, 굳이 꼽자고 하면은 그거 말고는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RWD의 상품성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요. 보시다시피 전비가 굉장히 좋고, 네, 물론 전비 테스트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거의 5년 동안 계속 가왔던 곳을 가보면은 좀 와닿지 않습니까? 그 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얘가 구형보다 전비가 더 좋습니다. SUV임에 불구하고 전비가 좋고, 배터리도 62.5kWh 탑재를 하고 있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들어간 후륜 모터 성능이 기가 막히고, 뭐 예전 날 것 같은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풀악셀하면은 뒤로 적게지는 느낌 느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펙이고, 그리고 충전 환경도 어지간하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타는 데는 문제가 없다. 테슬라가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RWD를 사더라도 여기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빠지지 않고 오토파일럿 성능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실제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게끔 트림 차이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이게 뭐 높은 트림을 사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손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좀 낮은 트림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가성비가 없을 수가 없죠. 네, 아무튼 굉장히 성능이 좋고, 그렇다고 롱레인지가 떨어지냐? 그건 아니죠. 듀얼 모터는 제가 시승을 안 해봤지만 모델3 롱레인지를 뭐 제가 운용한 입장에서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배터리 만충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고, 그리고 스피커, 롱레인지 스피커는 뭐 RWD 타다가 롱레인지 타다가 RWD 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교가 확 나실 겁니다. 이거 뭐 서브우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처럼 스피커 알못이 들어도 티가 확 나요. 근데 그렇다고 RWD가 떨어지는 아니지만, RWD는 이거 차 참 좋네, 스피커 좋네 이렇게 느끼실 거잖아요. 롱레인지를 타시면은 야 이건 대박이다 다들 이렇게 느끼실 거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게다가 배터리 100% 완충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당연히 롱레인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장점, 출력에 대한 장점, 듀얼 모터에 대한 장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천만 원대에서는 롱레인지 가성비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물어보시면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너는 갈아탈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차가 불만족스럽지 않아서 안 갈아타겠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 같은 일반인입니다. 제가 댓글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야, 5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싼 차냐 이렇게 하시는 거. 네, 저도 5천만 원이 싸다, 상대적으로 그 급에 대해서 상품성이 좋다 이런 느낌이지 5천만 원대 차가 싸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그렇게 드리긴 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 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일반인이고, 네, 물론 사짜는 한데 제 회사에 있으니까 그냥 일반인이지 사실 면허 안 쓰고 있으니까. 아무튼 저도 똑같은 일반인이고 저는 아마 1, 2년 뒤쯤에 아마 갈아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집도 사야 되고 이제 와이프랑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계산해 봤을 때 최소 1년 뒤, 만으로 1년 뒤, 좀 길게는 2년 뒤에 아마도 모델 Y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제가 좀 타보니까 이거는 FSD 그리고 미국산 EAP 그리고 블로우기 서먼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차 자체가 워낙 만듦새가 좋고 상품성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미국산과 중국산의 차이에 따른 뭐 예를 들면 오토파일럿 운영 중에 EAP 가지신 분들 이 차선 변경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산에 대해서. 미국산은 그냥 가는 거에 비해서 중국산은 좀 살짝 토크를 준다든지 아니면 5초 안에 못 넘어가면 취소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구형에서 신형 갔을 때 얻어가는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미국산이라도 FSD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됐으면은 그때는 또 모르겠어요. 구형을 서스펜션을 바꿔가지고 쓰세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상품성 차이가 크고, 게다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오토파일럿 쓰면서 이 주의 경고 같은 거 받으신 거 못 봤죠. 네, 저처럼 쓰시면은, 그러니까 제 기준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방식을 좀 적용하셔가지고 저처럼 타시면은 이 중국산 미국산 차이 정말 못 느끼실 거 제가 확신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토파일럿 부분에 있어서 제가 쓰는 환경에서는 미국산과 중국산 차이를 못 느꼈기 때문에 EAP가 아니라 오토파일럿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산을 탈 것이다. 네,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테슬라를 살 거다, 중국산이 뭐네 어떻네, RWD는 스피커가 어떻네 뭐네 하시는 분 고려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이거를 주문해 놓으시고 빨리 기다리시는 게 더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한 일주일 정도 더 탈 거라서 그 안에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한번 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용품을 사실 때 알리에서 뭔가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네,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댓글에도 남겨놨으니까 제가 모델 Y 주니퍼를 사면 이 정도는 사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적어놨어요. 그 링크 타시고 이걸 살지 말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억지로 막 이거는 사야 된다 이런 거 없고 저라면은 살만한 것들만 좀 꾸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요크 같은 거 안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맨날 중국에서 말하는 게 요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다 말씀드리니까, 근데 막 요크 팔고 있으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광고라도. 아무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네, 얻어가실 게 많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